네, 네. 예,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와인 매너티입니다. 네, 저는 이선옥 사장님과 똑같은 영양사였습니다. 저 처음에 왔을 때 뭐 어색한 분위기였는데 저도 영양사였어요. 그러면서 하실 수 있어요라고 강하게 그 에너지를 주셔서 제가 좀 믿고 따라서 했더니 정말 변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같은 영양사라는 어떤 동질감 때문에 신뢰가 갔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59개를 앞두고 있을 때, 갱년기로 고생을 많이 할 때, 메나테크를 만났습니다. 사실, 갱년기는 누구나가 다 겪어가는 과정이지만, 저한테는 좀 심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든 타임에 영양소를 소개받았고, 긴가민가 했는데, 저희 스폰서님들의 강한 팔로업으로 어때요? 제가 섭취하게 됐고, 섭취하다 보니까, 나이 안 먹으려고 했는데 돈 썼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이게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 자리에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7년도 3월에 사인하고, 만 7년이 지나서 이제 8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요즘 가장 관심 있고 제 뇌리에 화두로 꽂히고 있는 게 바로 노후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사실은 노후 준비를 안 한 세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 생활이 어때요? 일할 수 있는 20대보다 70대 이상이 더 많아지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그에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한 사람의 생애 주기를 보면 어때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했던 게 대부분이 30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30대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때요? 40대 되면 최고의 흑자를 합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은퇴도 좀 빨라졌죠. 그래서 58세부터는 어때요? 적사 인생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딱 이 나이쯤이니까 어찌 노후에 관심이 없겠어요. 그래서 저도 노후에 관심이 있는데 사실 소비 생활은 어때요? 크게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한 살, 두 살 더 먹을수록 이게 돈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치과에 가서 돈을 쓸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어요. 안 쓰던 돈을 더 쓰게 되면서, 나이 들수록 돈이 더 쓰고, 그러다 보니 어때요? 적자를 모면하기 어렵구나라는 걸 저는 좀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이 되도록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어때요? 아침에 별 보면서 출근하고 별 보면서 들어오는 어떤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출근이라는 거에 굉장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 그 출근에 대한 염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출근하고 제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몸은 어떻다? 바로 이렇게 중년에 정말 풍만한 그 뭐 중년 여인으로 나이를 먹어가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때 제가 40대 중반의 나이인데 이때 저는 어땠냐면 조금 점점 살이 붙더니 어때요? 88 사이즈를 입는 그 수준까지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는 살이 찌다 보니까 어때요? 요즘 상부가 위험하잖아요. 고혈압 약을 2알 먹는 사람이었고 당뇨 경계였고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아파서 또 약을 먹고 그리고 컴퓨터를 보면서 생활했던 거라 어때요? 목 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저기 내 몸이 망가지고 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할 땐 잘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덧 갱년기가 딱 들으니까 심리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 기계도 오래 쓰면 기름칠할 때가 됐는데 나도 뭔가 몸에 이상이 오고 있구나라는 걸 감지하면서 제 몸이 소중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나테크를 만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저한테 메나테크를 만나기 때 가장 저는 직장인이었어요. 이 직장인은 사실 얼마 전에 우리 파트너 소비자분을 만났거든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게 뭐야?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파트너가 그러대요. 직장 그만두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정말 공감이 갔어요.
왜냐면 그분도 대학 졸업하고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했고, 세 아이의 엄마였고, 그리고 시부모님을 또 모시고 있었고, 그리고 남편분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목사 사모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요즘 어때요? 봄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하니까 몸이 나른해지면서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게 신들어하면서 정말 직장 안 다니는 삶을 살고 싶다. 그게 자기의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공감이 갔었어요. 저도 제가 원하는 일은 직장 안 다니고 돈 벌 수 있는 일. 그리고 저 사실 일하는 거 안 좋아해요. 일하기 싫거든요. 일을 잘해서 누군가가 전문가가 돼서 커리어를 쌓고 내 명성이 올라가고 이런 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일하기 싫었는데 제가 맨하테크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일을 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직장에 다니지 않는 그 니즈를 제가 갖고 있었고, 그리고 노후가 걱정이 됐었어요. 걱정만 됐지 준비를 못했어요. 왜냐면 현재도 살기 바빴고 아이들의 교육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노후에 대한 준비는 1도 없었지만 어때요? 공부 안 하고 PC방에서 노는 아이들이 더 걱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후 준비 안 한 제가 더 걱정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벌고 써도 삶이 그렇게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정말 삶이 서서히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일하느라고 30대, 40대가 기억이 안 나요. 가본 기억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금방 부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덧 눈 떠보니까 어때요? 50이 가깝더라고요. 그런데 어때요? 여기저기 아팠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 문제점이 직장 다니고 언제까지 다녀야 되나라는 그런 것과 노후 준비 안 된 나, 그리고 어때요?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않고, 그리고 건강하는 이 모든 문제점이 저한테 있었어요.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은 게 뭘까? 저는 정말 고민했는데, 네, 사실 그 고민이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솔루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의 노후는 누구는 노인 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같이 다니던 오래된 친구분이 계세요. 그분은 70대 중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학교에서 38년 근무하시고 정년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학연금 가지고 그리고 오피스텔도 또 2채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세 나오는 거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데 제가 그 언니한테 물었어요. 언니, 20대로 돌아가면 언니 뭘 제일 하고 싶어? 20, 30대로 돌아가면 뭘 하고 싶어? 하고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고 나 그때로 안 돌아가고 싶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도 바빴고 하루 종일 애들하고 시달리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밥할 힘이 없대요. 그래서 쇼파가 내 몸처럼 쫙 누워서 생활했던, 그리고 그렇게 기운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리고 열심히 한참 생활할 때는 벌어도 부족함을 느끼는 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좋으시대요. 왜? 메나테크 제품을 월 100만 원 정도 드세요. 연세 드신 분이 정말 대단하시죠. 정말 저한테는 빅서비스인데, 네, 뭐, 코고니도 먹어야 되지, 내가 적절하게 뱃살 나오면 안 되지, 뭐, 이러시니까, 건강 제품을 너무 잘 챙겨 드시면서 어때요? 주 7일 중에 주 6일을 나가시더라고요. 미술도 가야지, 수영도 가야지, 정말 하면서, 그게 어때요?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 갈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건강해서 20대보다 지금이 더 건강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여유로 있어서 이제 누구든 야, 밥 먹자 하면 어때요? 내가 지갑을 열 수 있는 그 정도의 풍요는 되는 거예요. 어때요? 크게 돈 쓸 일이 없잖아요. 내 몸에 쓰는 거 말고는. 그러면서 그때보다 더 풍요하다고. 그리고 요즘은 어때요? 가르치는 직업을 가졌던 선생님인지라 그분이 퀼트나 이런 걸 참 많이 하세요. 그럼 누가 관심 있고, 너무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무료로 가르쳐 주세요. 무료로 가르쳐 주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이 자기는 노인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 말 들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건강과 풍요와 나눔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바로 노인 천국으로 가는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느끼면서, 아, 나의 노후와 저의 노후의 모델은 바로 그 언니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이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게 바로, 메나테크였어요. 이 메나테크는, 어때요? 건강, 풍요, 나눔을, 이거를 내세우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사회적 기업이더라고요. 나만 배불리 먹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제품 하나가 자동 주문으로 갈 때마다 어때요? 기아한테 식량을 주는 그런 어떤 사회적 기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나테크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메나테크는 뭘 갖고 돈을 벌까? 아,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어때요? 그 세포로 있잖아요? 사람만 있나요? 동물들도 있고요. 고양이도 있고요. 거기다가 식물들은 어때요? 세포벽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포를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글리칸으로 쌓여있는 이 글리코칼리스 층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 글리칸을 만드는 원료를 갖다가 생산하고 그래서 인류에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메나텍스더라고요. 그리고 이 글리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음식물을 먹는데 우리가 사실 음식물을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도 먹지만 음식물 속에 있는 영양소를 내 몸에 흡수해서 어때요?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을 돌리는 것으로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양소를 세포로 전달하는데 이 글리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영양소를 잘 흡수해요. 그래서 영양이 취약한 사람들이 메나테크 제품을 먹으면서 글리칸의 영양소를 만들 수 있는 게 있다 보니 어때요? 흡수율이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아군과 적군을 인지해서 방어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누구는 코로나 걸리고 누구는 코로나가 안 걸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세포들끼리 세세하게 정보에서 너 면역세포 활성도 떨어졌어 올려라고 하면서 어때요? 서로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상체 정보를 교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셀 투셀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글리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글리칸을 만드는 원료를 제공한 게 바로 엠브로토스 메나테크의 시그니처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 엠브로토스가 어때요? 많이 먹을수록 내 세포는 어때요? 새살가리를 하잖아요. 새살가리를 할 때 어때요? 건강한 세포로 다시 태어나면서 내 몸이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만큼 먹고 많이 먹고 그리고 어때요? 건강에 이른 사람도 어때요? 이걸 많이 먹으면서 어때요? 건강이 좋아지는 예를 논문으로 그리고 많은 데이터로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모든 나라에 있는 특허예요. 우리나라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들어간 나라에서 대체로 이 특허가 있고 특허는 어때요? 공문서잖아요. 팩트잖아요. 수많은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에 저는 머리로서 이해가 됐어요. 사실 그 당시는 이 특허가 있다라는 거 좀 특허가 뭐 생각했는데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 공문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글자 하나만 틀려도요. 오류가 나고 굉장히 많은 공문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공문서의 위력을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이 특허의 위력을 저는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 인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계속해서 연구해가고 발전해 왔고 발전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노벨상도 이렇게 수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 노벨상 이 수상하는 게 22년도 최근에 클리카과 글리칸이라고 해서 어때요? 글리코 영양소에 관련된 노벨상이 또 생겨난 거예요. 사실 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8번의 노벨상이 나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드물거든요. 전무후무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글리칸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에 저는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글리칸에 대해서 생화학과, 당생물학과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소비자들 이렇게 제가 만나보면 이게 정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정말 생화학 교과서를 찾아서 여기 진짜 당단백이 있어. 정말 그렇게 확인하고 지금도 끊이지 않고 먹고 전달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생물학에서 많이 나오는 이 당단백질의 이 당을 누가 어디서 만들까요? 바로 엠브라토스를 만들고 있는 메나테크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다른 데 없고 이 회사만에 있는 어떤 독보적이고 독점적인 거. 그러면 어때요? 뭔가 제가 세일을 해서 뭔가 팔려고 해도 어때요? 경쟁 상대가 없잖아요. 사실 경쟁이 없는 독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좋지만 자세히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지성이 있는 어떤 이쪽에 관심을 많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지삽이라고 해서 이 맨하탄커에서 어떤 급료를 받거나 그러지 않은데도 어때요? 탄수화물 분야에 연구하고자 하는 전문 집단 지성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맨하테크를 지키지 못하면 어때요? 인류 건강을 지킬 수 없다 하면서 그 순수한 어떤 학문에 대한 열정도로 모인 이 지삽이 있다라는 것도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갱년기를 겪었잖아요. 정말 여기저기 아프더라고요. 이거는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 그래서 저는 갱년기 안 겪어본 사람하고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메나테크의 이 엠보르토스에 대해서 들었고 저는 프로그램으로 정말 먹어봤습니다. 정말 나의 몸이 호전이 될까? 괜찮아질까? 그래서 제가 먹기 전 이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프로그램을 지내고 나고 2달 후쯤, 5월 달쯤에 찍은 것 같아요. 2달 후쯤 이렇게 됐어요. 사실 프로그램으로 아무리 운동을 해도 어때요? 2~3달 후에 이렇게 변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더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까지는 88 사이즈를 입었거든요. 어?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니까 솔직히 몸무게는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영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몸무게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체지방을 빼는 라인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옷 사이즈를 66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어, 정말 옷 사는 것도 비용인데 어때요? 어, 비용을 줄일 수가 있었던 거죠. 새 옷을 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비용을 줄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의 피부로 와닿는 걸 경험을 합니다. 아, 글리칸이 나를 더 예쁘게, 나답게 만드는구나라는 걸 제가 몸으로 체험을 했고, 그리고 이 글리칸이 내 몸에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영양소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사실 내 몸에 조금 만들어지고 외부에서 꼭 넣어줘야 되는 영양소가 바로 필수 영양소거든요. 그런데 이 글리칸은 정말 필수적인 탄수화물이었어요. 우리 탄수화물 하면 어때요? 밥, 면, 떡, 뭐 이렇게 에너지만을 내는 탄수화물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세포의 구조와 수많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이 털은 어때요? 그렇게 달달하지가 않아요. 기능성 털이에요. 여러분들 인삼 속에 있는 사포닌이 어때요? 달달하던가요? 쌉쌀하죠. 그 사포닌은 복합 다당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당이었고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사실 탄수화물 쪽이잖아요.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어떤 탄수화물 종류가 많다라는 걸 저는 여기 와서 알았어요. 영양사인 저도 밥 먹는 게 최고였지 이렇게 공부할 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글리칸으로 내 몸을 리셋을 하고 나니까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냐면 저는 가정주부였잖아요. 목돈이 들어간 거예요, 목돈이. 예. 그래서 이 목돈이 들어간 걸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이걸 본인이 경험한 걸 전달을 하면 돈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긴가민가 하면서 전달도 해보고 말도 안 떨어지고 막 이런 와중에 어때요? 제가 18년도에 미국을 가게 됩니다. 정말 그 회사가 있고 그리고 그 회사에 연구소가 정말 정말 이렇게 세계적인 연구를 할 만큼 그렇게 빵빵한 연구소인지 제 눈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하니까 어때요? 제가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확인하니까 굳이 망설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어,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확실하게는 아니지만 내가 뭔가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한번 해보리라. 달려가다가 아니면 돌아서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정말 달려가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메나테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그 유통 방식을 채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일단 배우는 거래요. 배우고 그것을 익히고 꼼꼼하게 똑바로 익혀서 어때요? 제품 하나 쓰더라도 똑바로 얘기해 주는 거.
나의 경험을 얘기하고 똑부러지게 쓸 수 있고 그래서 배우고 익혀서 전달하는 게 바로 이 회사의 유통 방식의 마케팅이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센터에 지금은 줌에서 듣잖아요. 그때는 저희는 센터에 나가서 들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센터에 나가서 들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내가 전달도 해봐야 되잖아요. 요놈의 입을 떼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초창기는 입 떼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입대자 연습을 어때요? 홈에서 이렇게 전달도 해보고 사람들한테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이러면서 제가 배워서 익혀서 전달하는 걸 그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것도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제가 모르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약간 외향적이지가 않아서 이게 친해지기가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데 이 글리칸이라는 이 주제나만 얘기하면 왜 그렇게 신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그래? 그러면 더 신이 나요. 그래서 내가 무당이 신나서 뛰는 이유를 알겠다. 이러면서 제가 글리칸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어색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카페에서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꼭 먹어야 될 친구인데 잘 안 먹는 친구를 어때요? 같이 놀아주면서 넌 이래서 먹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제 핸드백이나 제 가방에 꼭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제품 하나만 꼭 가지고 다녀요. 옛날에 아로마 있을 때는 부피가 작아서 아로마를 많이 가지고 다녔는데 요즘 좀 부피 작은 게 이 선크림이더라고요. 썬밀크 진짜 촉촉하고 발림성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직접 발라줘요. 어머 진짜 이렇게 하얘지지도 않고 발림성이 좋네? 하면서 바로 하나씩 들어오고 하나씩 들어오면 어때요? 5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택배비 아깝잖아. 하나라도 와야지. 그래서 또 하나를 같이 넣을 수 있는 이러면서 이게 선크림을 가지고 다니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사업적으로 누군가는 뭔가 일을 찾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메나테크 이야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제품을 원하는 사람, 가성비 좋은 제품을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카탈로그를 펼치면서 얘기를 해요. 다른 데 종합 비타민은 어때요? 비타민만 있지만 여기는 식물 내재 영양소가 48가지나 있어. 그리고 세포에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내는 코큐텐까지 같이 있어. 여러분들 클로레라 들어보셨죠? 스피루나 들어보셨죠? 그런데 어때요? 이 카탈리스트 안에는 이런 거 다 있어요. 다른 게 세네 개 먹을 거 여기 하나 먹는 거야. 얼마나 가성비가 좋냐고. 그러면서 이걸 먹었을 때 이러이러한 게 있다고 이 제품 안내서에 잘 있더라고요. 그리고 표시를 해줘요. 표시를 해주고 뭐가 있다는 것까지 써서 이거 한 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개에 꼭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건 뭐냐면 바로 포인트 카드 하나 만들어 드리겠다고. 왜? 20%가 싸거든. 소비자 입장에선 자기를 싸게 구매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예. 그래서 바로 회원 가입을 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가 할게요.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안 하시는 분이 계셔. 그래서 그 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쫓아가야 되는 그런 하면서 봤을 때는 마스 챌린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사실 네, 메나테크와 이걸 선택한 건 여러 가지 정말 제품에 대한 어떤 독보적인 것도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이렇게 비전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소소한 한 가정의 아이들의 엄마였고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50고기를 넣어보면 앞으로도 이래왔는데 앞으로 또 이럴 거를 생각하니까 정말 암담해요. 정말 저도 일하기 싫은데, 근데 뭔가 카페를 차려보려고 저는 1년 동안 바리스타 자격증을 배우고 뭔가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 학교에서 정년을 하면 그 이후에 한남동을 가니까 한남동에 조그마한 카페에 머리가 하얀 두 노부가 카페를 하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크게 노동력도 유하니까 좋겠다. 그러면서 내가 그 모델링을 해서 어때요? 바리스타도 배우고 뭐 이렇게 해갖고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카페를 하는 거를 배웠지만 어때요? 카페를 차릴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누구한테 뭔 얘기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누군가의 제품을 전달하니까 그 당시는 어때요? 팔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영업이 아니래요. 파는 게 아니고 제대로만 전달을 해서 그 사람이 쓸 수 있게끔 잘 쓸 수 있게끔 계속해서 가이드하는 일이래요. 아유, 저야 팩트를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하죠. 그런데 입담이 좋아서 사람의 마음을 확 홀려서 이거를 일순간 쓰게 하는 그런 재주는 저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세히 보니까 영업이 아니래요. 그리고 인맥이 없어도 된대요. 제가 이걸 전달을 하려고 보니까 누구한테 전달을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뭐 학부모한테 전달을 하겠어요. 제자한테 전달을 하겠어요. 그때는 그 프레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전달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딸과 우리 막내 여동생을 가입을 해서 전달한 사업이 이렇게 커졌거든요. 그래서 아, 인맥이 없어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여기 와보니까 박사님도 많고요. 의사님도 많고 뭔가 커리어가 빵빵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스펙 없이도 할 수 있대요. 왜냐면 나의 경험치를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도 스펙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가 할 수 있잖아요. 왜? 누구나가 소비자면 되니까. 그래서 아,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발을 딛고 배우기를 열심히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딸이 휴가를 받아서 엄마랑 같이 동행을 했어요. 사실 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도 흔치 않은데 같이 동행을 하면서 하루에 5, 6명을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저녁 때 너무 그게 시간이 안 아까웠고 좋았나 봐요. 너무 재밌었대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다니니까 뭐 하는 거 보고 그랬으니까 재밌겠지. 재밌는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네 일이. 그런데 엄마가 하는 걸 자기가 딱 하고 보니까 자기가 그러더래요. 엄마는 정말 짧게 자주 만난다. 저는 양자기를 들고 다니면서 왜냐면 어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양자기를 펼치거든요. 근데 양자기를 하고 제품을 넣고 회원가입하기까지가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제가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일단 이걸 전달을 해야 되는데 뜸 들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하루에 1명 만나고 들어오면 정말 힘들었어요. 어느 타임에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힘이 많이 빠져갖고 짧게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길어야 2시간도 안 넘기더라고요. 그리고 비 오는 날도 우린 나가야 되잖아요. 눈 오는 날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날은요, 가갖고 비 오는데 오면 어머 감동해요. 그래서 어때요? 길고 진하게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짧게 자주 만나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자주 만나요. 그래서 못 만나는 날은 전화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잘 있었어? 컨디션 괜찮아? 그러면 뭘 잘 있었어요? 어제 만나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소비자들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못 만나는 날은 전화로.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거 하게 됐어? 아, 고혈압약 2알 먹었잖아? 고혈압 환자한테는 어때요? 고혈압에 대한 어떤 마이스토리를 하고, 갱년기가 있는 사람은 갱년기에 대한 마이스토리를 하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취준에 있는 사람한테 취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나만의 그분의 니즈에 맞는 마이스토리를 하는 것이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된 포인트더라고요. 그걸 우리 딸이 캐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조금씩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세계에서도 핀업을 하게 되고요. 통장에 돈이 늘어가고요. 그리고 제 삶이 조금씩 하면서 정말 아줌마였는데 어때요? 사업가라고 또 하더라고요. 좀 어색했지만 그래도 저의 변화였습니다. 이 메나테크 사업은 누구에게나 사업의 기회가 있어요. 잡는 사람 누구에게나. 그리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자본이 없었어요. 그리고 점포 없이도 할 수 있대요.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도 전달할 수 있대요. 정말 지역적 제한도 안 받았어요. 이 지역에서 뭔가 가게를 내면 그 지역 사람들만 하는 건데 이건 어때요?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부산에도 해외에도 이렇게 지역적 제한 없이 뻗어갈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게 정말 매력이 점점 듭니다. 그리고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했습니다. 직장을 다녀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투잡, 쓰리잡 남는 시간에 할 수 있어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던 것도 저한테 할 수 있는 메리트로 다가왔고요. 뭐니 뭐니 해도 소득의 제한을 안 받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연봉 월 10만 원 올리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그런데 이거는 열심히만 하면 소득의 크기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대요. 열심히 안 하면 줄어들긴 해요. 네. 그런데 진짜 소득의 크기를 내 마음대로 늘려갈 수 있다는 점도 이것 또한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좋은 것도 저는 정년이 너무 걱정이 됐었어요. 이제 100세 인생이라는데 정년하고 우리 딸한테 어깨 구부리면서 살아야 되나 나는 이런 게 정말 걱정이었는데 은퇴를 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래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말할 수 있는 한 누워서도 얘기할 수 있다네요. 그러면서 아 이게 은퇴 걱정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뭔가 내가 일한 거에 대한 어떤 그 퀄이나 권리가 점점 쌓이는 그런 일이면 뭔가 저는 쌓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안 쌓이는 거, 없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나의 어떤 권리가 점점 쌓여서 그 수입을 어때요? 자식들한테 상속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안 내요. 그것도 한 매력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권리 수입을 할 수 있다는 이 메리트 때문에 이 처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서 떻게 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를 전 정말 얘기 못했는데 얘기 잘하고 강의를 잘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어때요? 정확하게 팩트가 뭐고 방향성을 알고 뛰신다면 흔들리는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을 제가 없애는 것도 시간이 걸렸지만 사실 남들이 터부시하고 잘 못 볼 때 제가 봤기 때문에 저한테 기회가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가 또 마음에 듭니다. 왜 마음에 드냐면 저는 이렇게 연봉 50만 원 미만에 있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 이 회사는 여기는 좀 적어요. 하지만 어때요? 돈 100만 원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 제가 연봉 1억이 넘을 때 보니까 어때요? 딴 데는 0.1%인데 저는 0.5%인 거예요. 아니, 같은 시간에 어때요? 같은 일을 하고도 내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그건 나한테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회사는 그런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건실한 네트워크 회사 10위 안에 들기도 들었지만 어때요? 점점 발전해 나간다라는 거. 그 점도 저는 회사로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메나테크 속에서 시간을 어느덧 7년을 보내고 나니까 저한테 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제가 한참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 키울 때는 나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솔직히. 눈 뜨면 직장 가야 되고 집에 오면 아이들 키워야 되고 그래서 나라는 걸 잊고 살았는데 요즘은 내가 소중해집니다. 나의 건강이 더요, 아프면 안 되겠다라는 신경이 더 쓰이고요. 이렇게 개나리 피고 그러면 뭔가 하고, 그래서 나라는 게 해지는데 얼마 전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우리 친구분, 그분 만났거든요. 그분 만나서 일요일 날 시무룩하세요. 무슨, 언니 왜 그래? 갱년기도 아니고, 뭐 오춘기 겪나?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춘기가 아니라 칠춘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내가 아무리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는데 벚꽃 분황제를 가고 싶은데 같이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음. 저한테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는 또 비즈니스 때문에 바쁘니까 그래서 가까운 근교 야외에 물이 있는 그런 카페에 나갔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는데 같이 어디를 갈 수 없다라는 거, 나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딱 하면서 아 이제는 내가 더 소중해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살짝 그 많이 마음이 쿵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 먹어가면서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려고 하잖아요. 정말 잔소리하는 꼰대가 아닌, 저도 점점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어떤 열린 으로 인한 경험치를 제품이든 사회의 경험이든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로 변해간다는 것도 저의 작은 변화입니다. 그리고 저의 즐거움을 저는 요즘 저희 동생하고 가까이에 있는 데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러서 같이 점심 먹는 것도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이 점심 먹고 그리고 뭔가 제품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비즈니스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같이 아이들과 여행하면서 나누는 거 그리고 친구들과 여행하는 것도 좀 잦아졌어요. 그래서 몰랐던 친구 부자들이 생기는 그 기회를 저는 이 메나테크 속에서 얻게 됩니다. 내가 맨날 만났던 친구가 아니라 제가 요즘은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동네 친구들은 어때요? 평생 싫든 좋든 같이 가요. 하지만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가치관이 틀리면 오래 하기 힘들다.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인간관계 유통기한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세계에는 어때요? 가치관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친구 부자가 많이 없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 넉넉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 거절이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거절했어요. 그런데 반대했던 어때요? 우리 남매들, 반대했던 자매들이 어때요? 지금은 다 사업에 조인이 됐어요. 반대했던 우리 막내도, 반대했던 우리 둘째도 어때요? 그래서 가족의 거절. 처음에 가족들은 언니가 고생하는 게 싫었겠죠. 근데 그 가족의 거절을 그 당시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내 남편의 거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친구들의 거절. 제가 친구를 만나 보니까 열심히 제가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는 그 친구를 보는 그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친구들의 거절도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를 모르는 친구가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알아왔던 친구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영양제 하나, 비타민 하나 먹는 것도 거절을 하더라고요. 전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거절이 힘들었고요. 그리고 소비자의 거절도 아니 내가 내 알아서 좋은 물건 할 텐데 왜 와서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친화가 되면서 그때 얘기해야 된다는 걸 터득하면서 초창기에는 어때요? 소비자들의 거절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제가 코로나 때 사람 만나기 진짜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 소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화해서 코로나가 하니까 제가 좀 덜 가요라고 얘기하면 택배 기사보다도 안전하니까 무조건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소비자의 거절도 어느 순간 변해야 간다라는 걸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랬더니 저의 삶이 조금씩 변화가 됐어요. 제가 평수를 조금 늘려서 이사를 왔습니다. 광교라는 곳에 이사를 와서 집을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 사업하시는 플랜테리어 하시는 우리 사업자가 예쁘게 이렇게 나무도 이렇게 플랜테리어도 제가 이거 나무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몸에 좋은 거 먼저 먹지 하는 스타일인데 어때요?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뭔가 풍요가 와요. 풍요가 오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싸울 일도 없고 이러면서 저의 삶의 변화를 제가 느끼고요. 제 주변에 이렇게 광교 호수공원이 있는데 운동하는 것도 어느덧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많은 거절을 겪고 여기까지 왔지만 내 삶은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면서 집에서 사람들 불러서 이렇게 홈미팅 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요즘은 제가 집에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과 밥 먹으러 와, 밥 먹으러 와 이러면서 많이 먹이면서 친해지는 그러면서 또 소비자를 늘려가는 그런 일을 언제 어디 때 할 수 있는 이 비즈니스라는 걸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 속에서 저한테 좀 더 익어가고 늙어갈 수 있는 저의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아마 남들이 관심 안 갖고, 그거 하면 안 돼라는 그런 어떤 플레임 속에 있었다면 저한테는 이 기회가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좀 없습니다. 왜냐면 메나테크와 함께 정말 돈 안 들이고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저도 나이 먹어가고 하지만 어때요? 성장해가는 정말 익어가는 그런 느낌을 저를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 좋더라고요. 어제도 센터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클린식을 먹고 나누고 그리고 홈미팅을 하고 이게 바로 진정한 나의 놀이터이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노후는 이제 메나텍과 함께라는 걸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남보다 일찍 시작하는 게 기회가 아니고요. 제가 해보니 내가 시작할 때 그때부터가 기회가 되더라고요.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가면 더 많이, 함께 가면 더 멀리 이 HMD에서 또 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